네, 그럼 지금부터 국내 상황을 깊이 있게 분석한 SDF 2022 연구팀의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SBS 문화재단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민주주의 클러스터의 특별 기획 세션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민주주의 클러스터 책임교수이자 차기 서울대 총장 최종 후보로 선출된 유홍림 교수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홍림입니다. 저희는 오늘 한국 민주주의의 체질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공론 정치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앞서 셰볼스키 교수님께서 잘 짚어주신 것처럼 오늘날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합니다. 한국에서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라는 말이 이제 희망과 열정이 아니라 냉소와 염려의 대상이 되어버린 듯합니다. 우리 정치가 헝클어진 실타래를 풀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일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푸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또 어떻게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요? 먼저 현상을 정확히 진단해야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흔히 정치를 싸움에 비유합니다. 승패가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많은 자원이 배분되니 걸려있는 몫이 아주 큰 싸움일 것입니다. 실제로 정치의 여러 측면에 대한 비유 중에 가장 흔한 것이 전쟁 또는 전투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좋은 싸움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때로는 손을 더럽힐 줄도 알고 저돌적으로 밀어붙일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는 특이한 싸움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샷 슈나이더는 정치를 길거리 싸움에 비유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화장실 싸움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화장실 싸움은 단순합니다. 당사자 간의 힘의 차이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적나라한 싸움입니다. 하지만 길거리 싸움은 다릅니다. 구경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경꾼들은 언제든지 싸움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지지를 얻느냐가 싸움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구경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설득의 힘이 내 몸집과 맷집을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싸움의 기술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어떤가요? 혹시 화장실 싸움을 더 닮지는 않았는지요? 설득이 아니라 무분별한 동원과 새 대결만 남은 것은 아닌지, 누가 이기고 지는지에만 관심이 있고 어떻게 이기고 졌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치부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심지어 상대방을 정당한 경쟁자가 아니라 제거되어야 할 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진솔하게 묻고 답해야 합니다. 경쟁이 아닌 적대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치 과정은 이른바 정치적 부족주의를 낳습니다. 내 편이 이기는 것에만 몰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당을 비롯한 주요 정치 행위자들이 이른바 선명성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국민들은 경청과 설득이 대상이 아니라 전략적인 동원의 수단이 됩니다. 이것이 요즘 많이 언급되는 팬덤 정치의 요체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론 정치라고 부릅니다. 사회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투표와 여론조사에만 의존한 다수결의 의사결정은 공론의 장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승패를 가르는 형태로 법과 정책이 결정되면
공동선이 아닌 당파성을 앞세우는 선전과 투쟁이 정치의 장을 지배하게 됩니다. 정치 과정은 설득의 노력 없이 각자의 선호를 합하기만 하는 요식적인 절차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사안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독립적인 판단 근거, 토의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채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프레임에 갇히게 됩니다. 이렇게 왜곡된 정치 과정, 누적된 불만이 온라인, 오프라인 공간에서 참여라는 이름으로 배타적이고 폭력적으로 분출되는 것은 사실 그다지 놀랍지 않습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극단적인 목소리가 증폭되는 모습에 이제 우리는 매우 익숙합니다. 정치인들은 상호 비방과 표 계산에 여념이 없고 유권자들은 진영 논리 캠페인에 휩쓸려 분열과 냉소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렇게 왜곡된 여론 정치와 대비되는 바람직한 정치의 모습으로 공론 정치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실 속에 잠재하는 이상의 싹을 키우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악순환의 연속일 것입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체질 개선을 위해 공론 정치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여론은 개인들이 가진 견해의 산술적인 합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개인들이 왜 A라는 견해가 아니라 B라는 견해를 갖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특정 시점에서 단면을 끌어서 물어보고 취합할 뿐입니다. 예컨대 특정 사안에 대해 ARS로 여론조사를 할 때 고려되는 것이 이런 성격의 견해의 합입니다. 따라서 여론은 비록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취합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공적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성격의 견해를 합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개인의 견해가 토의를 거쳐 변화하거나 확장될 수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정당을 비롯해서 정치권에서 국민의 뜻을 운운할 때 사실은 이런 성격의 여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시점에서 유권자들 견해의 지형과 분표를 알아야 권력 획득과 유지에 필요한 전략을 수립하고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관점에서 여론은 기본적으로 세력화의 수단입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다수 의견의 타당성보다는 수적 우세 그 자체가 중요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여론을 존중하고 때로는 두려워하는 듯 보이면서도 어떻게 하면 여론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을지에 더 큰 관심을 기울입니다. 여론과 대비되는 공론은 개인의 견해가 토론의 장을 거쳐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기반합니다. 내가 어떤 사안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물어올 경우 근거를 제시하고 문제 제기가 있을 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사람의 견해를 단순히 취합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과정을 요청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자신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타당성을 인정받는 공적인 정당화 절차, 그리고 토론과 설득의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숙고된 판단입니다.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 우리 동네 집값이 떨어지니까 나는 싫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취합하면 여론조사의 결과는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을 공론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한 견해가 이기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공적인 토론의 장에서 자신의 견해를 정당화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론 정치가 열심히 고민하고 토론하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정답을 찾아 나갈 수 있다는
순진한 이상주의는 아닙니다. 많은 경우 의견의 불일치를 좁힐 수 없을 것이고 결국에는 협상 또는 타협의 단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공론 정치는 세미나실에서의 토론과 같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과정만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공론화를 거친 정치 과정은 무분별한 세력 싸움과는 다를 것입니다. 시민들이 토론과 설득의 과정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실천한다면 정치인들이 국민의 뜻이라는 레토릭을 마음대로 사용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공론 정치를 강조하려는 이유는 한국 정치에서 바로 이러한 토론과 설득의 과정이 결정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공적 정당화를 통해 대립하는 견해를 비전으로 못 꺼내 경쟁하는 것은 정당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당은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도 많이 위축되어 있거나 진영 논리에 포섭된 모습을 보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만 중요한 전쟁터 같은 살벌한 광경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른바 공론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합니다. 무분별한 세력화와 표결에만 기대는 여론 정치를 토론과 설득을 바탕으로 하는 공론 정치로 바꿔야 합니다. 물론 당위적인 주장만 내세워서는 실제 변화를 견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공론 정치를 확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로를 두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정치 관련 법과 제도의 개혁입니다. 승자 독식과 적대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치 과정을 합의와 타협을 중심으로 하는 과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과 제도의 맥점을 짚고 개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민 참여의 제도화입니다. 정치인들에게 민의에 귀 기울이라고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모아낼 수 있는 공간과 역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두 제안은 공론 형성의 두 주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정당을 비롯한 정치권, 그리고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공론장, 이제 이 두 영역에서 각기 그리고 함께 일어나야 하는 구체적인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원호 교수께서 갈등과 대립에서 협치로 나가기 위한 제도 개혁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